폐하, 이 나라가 폐하 네 것입니까?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이라면, 그리고 문파의 대통령으로만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겸허하시기 바랍니다. 정호김입니다. 검찰 중간간부 인사, 어떻게 보면 예측 가능한 인사였습니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러면서 혀를 끌끌 차게 하는, 단순히 지금 한심하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 엄중한 그러한 그 상황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정권 하에서 요직을 꿰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의 공식을 분명히 보여준 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추미애 법무장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보좌하든지, 아니면은 친정부 성향이면 요직을 꿰찰 수 있다라는 공식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좌천 그리고 지방 정보를 감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윤석열 사단에 속해 있든지,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거나 또는 비판한 이력이 있으면 확실하게 좌천된다라는 공식을 그대로 보여준 인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말 이렇게 노골적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자유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희소 자원의 권위적 배분이다. 예를 든다면은 공직자의 인선에 있어서도 그 공직자에게 어떤 자리를 줄 때 정당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과연 이번 인선에서 정당성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는지, 왜 이렇게 오만한 인사를 하는지, 세상이 우습든지 아니면은 권력기관을 장악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라는 절박함의 표출인지, 둘 중에 하나겠죠. 자, 지금부터 그러면 영전의 흥미로운 사례를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정진웅 부장검사가 광주지검 차장검사로 승진합니다. 채널A 기자의 그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면서 여전히 기억나는 게 그 한동훈 검사장과의 육탄전 아니겠습니까? 육탄전도 모자라서 자기가 입원한 사진을 공개해서 이게 뭐 신정환의 댕기열이냐 해가지고 지금 정진웅의 별명이 댕기열입니다. 댕기열. 그래서 심지어는 그 육탄전 때문에 독직 폭행건으로 감찰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피의자로 또 전환되었다는 소식도 들려왔는데 승진했습니다. 그것도 광주지검에. 아마 저 멀리 광주지검에 가 있으라 하는 뜻은 굳이 서울에 가까이 있으면 계속 감찰받아야 되고 시달려야 되니까 이것도 배려 차원이 아닌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던데요. 정진웅 부장 밑에서 그 주무를 담당하던 정광수 부부장도 영동지청장으로 영전했습니다. 사실 그 검언유착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법무장관이 수사지휘까지 하고, 그리고 얼마나 시끄러웠던 사건입니까? 그리고 태산명동 서일필로 그렇게 시끄럽게 하면서 뭔가 나올 것처럼, 근데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사실은 뭐 법무장관도 책임을 지지 않는데 법무장관 밑에서 시키는 대로 한 이 부장검사가 뭐 사실 뭐 책임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차장검사로 승진하는 데에는 뭐 잘한 거는 아무것도 없지만 승진시켜주지 않으면 안 될 뭐 속사정이 있는지 여러 가지 상상을 하게 됩니다. 진혜원 검사라고 아시죠? 정말 이 사람도 정신승리자의 한 사람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조국 사태 때부터 검찰이, 중립성을 지켜야 될 검찰이 아주 노골적으로 조국 수호 그리고 윤석열 총장 비난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제일 재밌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을 달림이라고 칭하면서 찬양글을 게재하는가 하면은 문재인 대통령에 끝이지 않고 김정숙 여사의 수해복구 현장 사진을 올리면서 다른 누구에게도 찾아보기 어려운 진정성과 순수함을 느끼게 된다. 이런 겸손함과 진정성은 높은 자존감과 이타성 그리고 측은지심을 구비한 분에게서만 가능하다. 이런 글을
썼습니다. 이거는 용비어천가 이상의 아마 5장에서 그런 존경심이 우러나왔나? 특히 진해원 검사는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가지고 같이 팔짱을 끼고 있는 사진을 올리면서 나도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팔짱을 내가 먼저 꼈으니까 권력형 성범죄다, 내가 자수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성인 남자 두 사람을 내가 동시에 추행했다 이러면서. 그래서 이것이 그 성추행 피해자에 대한 조롱 아니냐 해서 굉장히 논란이 됐고요. 여성 변호사회에서 왜 이런 사람 징계 안 하느냐 그래가지고 그 징계를 요청까지 했는데 현 권력은 우이독경이죠. 그런가 하면은 최근에 보수 세력이 서울의 코로나19 방역 체계를 마비시키려고 박원순 서울시장의 사망을 유도했다라는 참 어처구니 없는 글을 또 올리기도 하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2021년 마약상 아버지를 서울시장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우고 2022년 짜장면 대마왕을 대선 후보로 내세웠다. 이 짜장면 대마왕은 윤석열 총장을 비웃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그 조국 전 장관 압수수색할 때 뭐 그 집에서 압수수색 수사팀이 짜장면 먹었다라는 그러한 주장들이 나왔잖아요. 근데 실제로 짜장면 안 먹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짜장면 대마왕 하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비하하는 글을 쓰는가 하면은 2017년인가 제주지검에 근무하면서 피의자 생년월일을 이렇게 보면서 당신 인터넷 사주팔자 보니까 당신하고 변호사하고 사주 안 맞아. 그러니까 변호사 바꾸라.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해가지고 또 징계받은 전력도 있는 사람인데 이 사람을 서울 동부지검의 부부장 검사로 사실상 영전했습니다. 사실상 영전. 그러자 미래통합당의 조수진 의원이 이거는 지금 징계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추미애 장관의 아들 수사청이 동부지검인데 이거는 배려성으로 전보된 것이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추미애 장관 아들의 속칭 황제 타령, 이 수사청에 진해원을 보내는 저희가 뭐냐 이런 문제 제기인데요. 과연 동부지검에 가서 어떤 활약을 할지 또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김욱준 중앙지검 4차장의 경우는 이성윤 신임이 높은 사람이라 그럽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의 신임이 높은 브레인으로서 이번에 1차장으로 갔고요. 그 다음에 추미애 장관의 입이라고 불리우는 대변인 구자현 대변인은 지금 중앙지검 3차장으로 갔습니다. 반면에 난 참 바보처럼 살았군요의 공식에 지금 해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은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를 수사했든지 아니면 청와대의 선거 개입을 수사했든지 이런 사람들은 전부 이제 좌천되거나 지방으로 내려가는데요.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 사건을 도맡았던 김태은 공공수사 2부장이 대구로 내려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추 장관 아들의 휴가 미복귀 이 사건을 맡았던 양인철 서울 동부지검 형사 1부장은 서울 북부지검 인권감독관으로 발령을 받았다 그럽니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 사건을 수사한 이정섭 서울 동부지검 형사 6부장은 수원으로 전보가 됐고요. 채널A 강요미수 의혹과 관련해 가지고 육탄전 논란을 감찰해온 정진기 서울고검 감찰부장은 대구고검으로 보임됐습니다. 검찰을 다루는 저들의 방식에 분개한다 그러면서 법무부를 비판했던 이영림 남부지검 공보관은 대전고검 검사로 좌천됐습니다. 이 지방고검은 검찰 내부에서는 한직으로 분류가 된다 그럽니다. 그 외에 윤 총장의 입 권순정 대변인 그리고 윤 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했던 김영일 수사정보 1담당관 전부 전주 제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검사장으로 승진시킬 정도로
유능한 사람입니다 라고 알려져 있는 특수통 주영환 성남지청장은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으로 사실상 좌천됐다고 합니다.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기 소신을 관철하려 했거나 아니면은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견을 냈거나 아니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한 사람들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추미애 법무장관이 이 인사로 지금 보여주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마지막으로 청와대 게시판에 올라온 시무 7조 상소문 중에 중요 부분을 발췌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것으로 이번 인사가 어떤 인사였는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 시무 7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헌법에 의거해 그 자리에 오르신 폐하 스스로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적시된 조항을 무시하며 헌법에 내재한 백성의 가치를 짓밟고 헌법이 보장한 인권의 권리에 침을 뱉으사 헌법이 경계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무아지경으로 지금 휘두르십니다. 이런 글이 나오거든요. 이 나라가 폐하의 것이 아니듯 헌법도 폐하의 것이 아닙니다. 복수의 눈이 멀고 간신에게 혼을 빼앗겨서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폐하, 그게 바로 당신 자신이옵니다. 이런 글이 청와대 게시판에 시무 7조라 해갖고 올라왔는데요. 이거를 또 안 보이도록 조처를 취해가지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제 결론을 정리하자면 이런 겁니다. 폐하, 이 나라가 폐하 네 것입니까? 국민인 우리의 것입니다. 대통령 욕해서 기분 풀면 그것도 좋은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 그러는데요. 그렇게 해도 기분 안 풀리는 국민이 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나마 지금까지 야당복을 좀 누리셨는데 그것도 결국은 말라갈 겁니다. 주권자인 국민의 공복이라면, 그리고 문파의 대통령으로만 남고 싶지 않다면 지금이라도 겸허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이번 인사 앞으로도 또 어떤 꼴을 봐야 되는지, 정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데 코로나만 블루하게 만드는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도 기운들 내시고요.